겉으로만 보면 미국 경제 정말 막강해 보이죠? 뭐랄까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불도저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어쩌면 수면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수면 아래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균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해 보이는지 그 표면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 경제를 조종하는데 계기판이 꺼져버린 것과 같은 데이터 문제를 짚어볼 겁니다. 셋째,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는 소비가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넷째,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관세 정책의 순환적 위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열광하는 AI가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까지 한 겹씩 벗겨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경제 강국.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숫자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거대한 빙산에 빗댄 건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실체는 물 아래 숨겨져 있다는 거죠. 과연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3.8%. 와,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이게 애틀랜타 연준이 예측한 분기 GDP 성장률인데요. 이 숫자 하나만 딱 보면 역시 미국 경제는 끄떡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그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에 나타난 첫 번째 균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데이터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비행기를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판이 그냥 나가버린 상황이랑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바로 알아보시죠. 우리는 지금 계기판 없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를 못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경제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연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여주는 고용 데이터, 그리고 연준이 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데이터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이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운전해야 하는 꼴인 거죠. 이 상황을 비행기 착륙에 비유하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연준은 지금 경제라는 비행기를 부드럽게 착륙시켜야 하는 조종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속도계, 고도계 같은 핵심 계기판이 다 먹통이 된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자, 이 데이터 문제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소비라는 기둥인데요. 이 기둥, 과연 튼튼할까요? 그리고 진짜로 누가 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무려 70% 미국 경제 전체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만 보면 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다 같이 경제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을 한 겹만 더 벗겨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엄청난 소비의 절반, 딱 50%를 단 10%의 고소득층이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을 쓰는 거죠. 경제라는 저울이 소수의 사람들 쪽으로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상위 10%는 경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외식이나 쇼핑 같은 씀씀이를 20, 30%씩 확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위 90%는요. 대부분이 식비나 차 할부금 같은 필수 지출이라 더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소수 부유층의 기분이나 투자 심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이 어떻게 스스로 상처를 내는지 그 기이한 순환 구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인데요. 듣다 보면 조금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관세가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흔히들 외국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
즉 최종적으로 그 물건을 사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이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이 과정이 정말 기묘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첫째,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매깁니다.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하죠. 둘째, 중국이 보복으로 미국산 콩 수입을 중단해요. 그럼 미국 농부들은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셋째, 정부는 관세로 미국인들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그 돈으로 관세 때문에 피해본 농부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뭔가요? 결국 미국 국민 돈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그 돈으로 문제를 막는 셈이죠.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을 끄는 비용을 납세자에게 청구하는 것과 같다. 정말 이 부조리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엔진, 바로 AI와 그 뒤에 숨겨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미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둘을 절대 같은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승분의 70%가 단 10개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490개 기업이 올린 걸 다 합쳐도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10개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마법 같은 단어, 바로 AI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AI 관련주만 뜨거웠던 거죠. 바로 여기서 이 거대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주식시장을 한껏 부풀리는 AI라는 이 기술이 역설적이게도 실제 경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시장의 환호성 뒤에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계기판이 꺼진 채 비행하는 데이터 문제, 소수에게 기댄 불안한 소비 구조,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이상한 정책, 그리고 시장의 열광과 일자리의 불안을 동시에 품은 AI까지. 겉보기엔 정말 거대한 힘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여러 개의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힘,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